어느 날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곳에서 나는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싶었다. 마을은 주변에 숲이 많아 공기가 맑았고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밤하늘에 수놓아져 있었다. 나는 이 작은 마을의 유일한 호텔을 묵기로 했다. 그 호텔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직원은 나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나는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러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식사가 끝난 후 직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는 이 마을에 있는 잃어버린 숲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곳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고 했다. 나는 호기심에 그만 그 이야기에 빠져들고 말았다. 다음 날 나는 잃어버린 숲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지도와 간단한 생필품을 챙기고 이른 아침에 숲으로 향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숲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숲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은 맑았다. 하지만 숲 깊숙이 들어가니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주변은 날이 어두워지기도 전에 어둑해졌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꼈지만 돌아갈 길을 찾으려 해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로 두근거렸다. 몇 시간을 헤매던 끝에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두막 문에는 들어오세요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피곤에 지친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두막 안은 예상외로 따뜻하고 아늑했다. 벽난로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마실 물과 음식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누구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의아했지만 평소보다 몇 배 더 지쳐 있었기 때문에 잠시 누워 쉬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돌아가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라. 눈을 떴을 때 오두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숲 한가운데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는 분명 현실이 아니었다. 서둘러 숲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나뭇가지들이 나를 붙잡기라도 하듯 내 길을 막아섰다. 겨우겨우 탈출하듯 숲을 빠져나온 나는 마을로 돌아왔다. 이상한 것은 숲에서의 일이 엊그제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몇 주가 지났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나를 찾기 위해 숲을 여러 차례 뒤졌지만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숲에 대한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가끔 밤에 들리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덕분에 나는 아직도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치 그 목소리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유령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외부와의 연결고리는 단 하나의 외딴 길뿐이었다. 특히 그 길에 석양이 지고 나면 이상한 기운이 뻗치곤 했다. 현지 주민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집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곤 했는데 이유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울부짖는 여인의 소리라고 불렀다. 이야기에는 슬픈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수십 년 전 그 길에서 한 젊은 여성이 불길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매일 밤 그 길을 배회하며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에 관광 겸 온 대학생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는 밤에 그 길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중 특히 용감하다고 자부했던 지우는 그 길의 중심부에 위치한 오랜 나무 밑에서 혼자 잠깐 머물러 보겠다며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룹은 지훈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새벽 2시에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밤 11시 즈음 지훈은 홀로 그 외딴 길로 향했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중에 그는 두꺼운 안개를 헤치며 길을 걸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며 기묘한 침묵이 그를 감쌌다. 지훈은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탐험의 스릴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였다.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그는 약속한 장소인 오래된 나무에 도착했다. 나무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고 구불구불한 가지들이 마치 무언가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잠시 앉아있던 지우는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소리를 감지했다. 이봐, 너도 그걸 들었어?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의 귀에 그 소리가 점점 명확하게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바로 그의 뒤에서 소근거리는 듯한 기분에 그는 차가운 한기를 느꼈다. 뒤를 돌아봤지만 사람은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스름한 빛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또렷해졌다. 어느 순간 그 소리는 멈췄고 정적 속에서 지우는 머리카락이 서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차디찬 바람이 불어와 그의 귓가에 여자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여기에 두고 갔니? 지우는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으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에 붙잡힌 것처럼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무언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명을 질렀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바람도 멈추고 다시 불안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정적 사이로 그가 다른 존재가 직접 고개를 들이민 느낌이 들었다. 한참 뒤 그룹이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그 나무 밑에서 강한 충격을 받은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지훈을 흔들어 깨웠을 때 그는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물론 그중 몇몇은 믿지 않았지만 그 길에 다시 밤에 나가겠다고 자청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후로도 그 마을의 유령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고 지훈은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그저 어둑한 그늘을 무릅쓰고 마을 밖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건너는 대신 돌아가는 경로를 택했고 울부짖는 여인의 전설은 세월이 지나도 계속되었다. 시간이 흘러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도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용기 있는 몇몇 탐험가들이 그 길을 한밤중에 걷기 위해 도전했지만 무사히 돌아온 이는 드물었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 길은 결코 단순한 길이 아니라고. 그것은 그 자신의 기억과 슬픈 사연을 간직한 시간 속에 갇힌 길이라고 했다. 분명한 것은 그 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어느 날 밤 다시 울부짖는 여인의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공포 이야기가 돌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때로는 소름을 끼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매우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이곳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주로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자연경관이 아름답지만 도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바로 검은 여우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전설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에는 여우들이 많이 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검은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여우가 마을에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우를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 여우는 워낙 영리해서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사냥꾼이 술에 취한 채로 숲속을 지나가다가 그 검은 여우와 마주치게 되었다. 사냥꾼은 망설임 없이 활을 들어 여우를 겨냥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우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를 죽이면 너에게 큰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러나 사냥꾼은 여우의 말을 무시하고 활을 쏘았고 여우는 쓰러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마을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레 들끓는 질병, 이유 없이 무너지는 건축물,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알 수 없는 울음소리. 사람들은 이것이 검은 여우의 저주라며 불안에 떨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렀다. 마을의 전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 간간히 이야기되고 있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가족이 마을에 새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가족은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며 이곳으로 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마을 근처 숲에서 다시 검은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잠잠했던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마을 전체를 에워싸듯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창문을 닫고 하루빨리 날이 밝기를 기원했다. 그 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벌어졌다. 이유 없이 길 가는 사람들이 넘어져 발목을 다치거나 집안 물건들이 갑자기 낡아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로 이사 온 가족의 딸이 호련히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를 찾아 나선 마을 사람들은 온 마을을 뒤졌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딸의 실종이 검은 여우의 저주 때문이라고 수군거렸고 그 소문은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갔다.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지만 결국 그녀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을 무렵 마을의 한 노인은 산책 중 우연히 숲속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희미하게 보였지만 사진에는 실종된 딸과 그 옆에 서 있는 한 검은 여우가 찍혀 있었다. 놀랍게도 사진은 단순한 인화지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고서처럼 변색되어 있었다. 마을은 또 다시 충격에 휩싸였고 모두들 검은 여우의 실체가 무엇인지 두려움에 떨었다. 노인은 그 사진을 들고 마을 원로들을 찾아가 전설에 대해 깊이 논의했고 모두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직접 숲에 들어가 검은 여우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몇몇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자원하여 숲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진이 발견된 곳부터 탐색을 시작했지만 숲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숲의 깊숙한 곳에서 마주친다. 바로 눈앞에 검은 여우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 여우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았고 마치 신호라도 보내듯이 고개를 돌려 숲의 어느 한 방향을 가리켰다. 젊은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가여우의 신호를 따라갔다. 그렇게 따라가 도착한 곳에는 기묘한 동굴이 있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실종된 딸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잠에 빠진 듯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상태였고 곧 깨어나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그녀의 가족까지도 무사히 돌아온 딸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뒤로 마을에서는 더 이상 검은 여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 여우가 할 일을 마치고 떠난 것처럼 조용해진 것이다. 사건 후 마을 사람들은 검은 여우의 전설을 되새기며 여우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않고 살기를 다짐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가끔씩 그 소녀는 꿈속에서 자신을 이끈 검은 여우를 만난다고 했다. 그 여우는 여전히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언제나 자연을 존중하라. 그러면 너와 마을은 안전할 것이다. 이는 영원히 지켜야 할 전설과도 같은 경고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진다.